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원봉사자 모집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원봉사자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자원봉사 욕구만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처에 바로 배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교대생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그 교대생이 자기가 학교 수업 때문에 매주 월요일 오전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역아동센터나 1대1 초등학생 지도에 연결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 초등학생들이 다 학교에 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할 수 없겠죠. 만약에 그 교대생이 방학 중에 일주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멘토링 서비스 이런 거에도 연결을 할 수 없어요. 멘토링 서비스는 6개월 이상 장기 봉사 활동이 가능할 때만 저희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봉사자가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동아리 차원에서 아니면 학과 차원에서 이제 봉사를 한다 하면은 또 봉사활동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듯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이라든지 활동 기간, 활동 인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봉사, 할 수 없는 봉사로 좀 나뉘고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이런 상황과 복지관의 상황을 잘 조절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러한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다 싫다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자원봉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봉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회사나 어떤 학교에서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우리 복지에서 좀 자원봉사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문의는 최소한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한두 달 이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복지관이 그 자원봉사 100명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명 이상의 봉사자가 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다 하면은 그 봉사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짤 수 없다 하면은 저희가 그 봉사자님이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좀 연계해서 우리 복지관 50명, 다른 복지관 50명 이렇게 좀 나눠서 봉사 활동할 수 있고, 아니면 복지관에 그때 무슨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봉사자님에게 다른 기관을 좀 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회사나 학교에서는 다른 기관을 또 알아보야 하니까 또 이제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한두 달 전에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배치가 되면 프로그램 담당자가 그 자원봉사자를 오리엔테이션 해요. 만약 그 자원봉사자가 단체 봉사자다가 하면은 자원봉사자 통갈 담당자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제일 처음에는 복지관 소개부터 진행이 돼요. 우리 복지관은 어떠한 복지관인지,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복지관 봉사자는 복지관 봉사자로서의 좀 소속감도 가질 수 있고요. 봉사활동을 하는 동기부여를 다시 가질 수도 있고, 자신이 하게 되는 프로그램에 좀 책임감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원봉사자를 진심으로 환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봉사자 왔구나, 아니면 내 봉사자 아니니까 대충 하자, 또 일거리가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필요한 봉사활동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느끼게끔 많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원봉사자님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깨닫고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복지관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자원봉사자님께서 봉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경로식당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경로식당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식사를 하시는 곳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식사가 진행이 되는데, 봉사자님께서는 그
식사 배식을 위해 9시부터 11시까지 음식 조리를 하시고 11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음식 배식 준비를 하시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음식 배식을 하시고 12시 반부터 1시까지는 식사를 하신다. 그리고 1시 이후에는 우리가 뒷정리와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2시에 이제 봉사활동이 끝나게 된다. 음식 식단은 영양사님께서 직접 짜시고 조리사님께서 영양사님이 짜신 식단대로 조리를 책임지시고 한다. 우리 봉사자님께서는 조리사님의 말씀하신 대로 조리를 하시면 된다. 경로식당의 위생을 위해서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위생모를 쓰는데 그 위생모 안에 가락을 다 넣으면 된다. 또 뭐 매니큐어를 지우셔야 하고 귀걸이도 빼셔야 한다. 경로식당에 출입할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하고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원봉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걸 해야 할지 명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잘 끝마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해요. 그러면 프로그램 담당자는 자원봉사자들을 잘 모니터링 해야 돼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자원봉사자가 애초에 생각한 자원봉사 활동 내용과 실제 해본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비슷한지,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잘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몇 자원봉사자님들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마음 불편할 때도 많이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담당자가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봉사활동한 내용이 복지관이나 뭐 대상자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뭐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조리법이 달라서 다툴 수도 있고요. 또 뭐 임용 봉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A 봉사팀이 오고 다음 주에 B 봉사팀이 오는데 서로 간의 물건 정리 방법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대상자분의 가정에 갔는데 대상자분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자원봉사님께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또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너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자기가 뭐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가 멘토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복지에 오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아이가 잘 지키지 않아서 자꾸 자기가 약속이 펑크나고 약속 시간이 지연돼서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자원봉사 담당자는 좀 귀담아 듣고 갈등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의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둘 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이 기관에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기관에서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자원봉사자 모니터링은 정말 수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 프로그램 질이 좋아지기도 해요.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해당 프로그램의 더 디테일한 사항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각으로 그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또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도 더 많을 수 있고요. 그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질을 더 좋아지기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교육하고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지지 격려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